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충훈입니다. 논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공야장편 26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공야장편은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26개의 문장이 있다 했는데 다음 문장 보니까 하나의 문장이 더 있네요. 그래서 27번째 문장 이제 많이도 지나왔는가 봅니다. 또 공야장편은 어떤 사람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대목인데 오늘은 읽어보니까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런 평가를 해놓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라, 이의 호하라. 이호라. 이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미 지나갔다 그런 의미인데 의는 끝을 나타내는 어기조사고 혹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났구나 그런 감탄 자조적인 그런 한탄의 어떤 표현을 할 때 이의호라라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보다 보니까 오미견, 나는 미견 보지 못했다. 나는 미견 보지를 못했다. 뭐를 보지를 못했냐라고 보니까 이런 의미네요. 능견 기과, 능견 기과. 그러니까 능이 그 허물을 과자는 과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그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본단 말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겠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보고 이는 영어로 항상 and라는 의미로 갖고 있다 했잖아요. 접속사.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보고 내 자송 자야라. 그러니까 안으로 자기 스스로 송을 하는 자. 이때 송은 송사한다는 송자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송은 다툰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다투고 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꾸짖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꾸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꾸짖는 책망하는 것 그런 걸 송이라는데 그러니까 능히 자신 요 기자는 인칭대명사네요. 그렇죠? 그 허물을 본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기 자신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는 자를 미견 나는 보지 못했구나 라고 한탄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세상이 공자가 펼쳤던 게 인이잖아요. 인을 자꾸 육의 기본 진리는 인인데 인을 다른 말을 표현을 하면 극기복례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애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이 인을 실천을 하는 자가 과연 없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잘 실천하는 사람 중에 안년이라는 제자가 있다 했잖아요. 안년 제자. 안년은 절대 인으로부터 벗어나질 않냐고 한 번 잘못을 하면 다음에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안년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하늘이 무너지거나 하늘이 무너지거나 하고 탄식했던 그런 그렇게 심하게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년 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허물을 스스로 보고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고쳐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동일하게 하는 걸 보고 공자께서는
이의호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뜻은 이렇고 현대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이할 건가? 요즘도 그렇죠. 자기 자신의 흥분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어떻게 고쳐 나가려는 것 참 힘든가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잖아요. 뭐 특정 정당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서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라는 그런 뭐 내가 하면 로망서고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불법이다라고 그런 자꾸 평가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는 의미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그 로망서를 남이 모르니까 남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입장에서는 갑이 어리면 내가 어리라면 갑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어리 입장에 그 이유가 과연 갑이 하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저는 뭐 옹호한 편이기도 하는데 사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남한테는 어떤 잣대를 기준을 할 때 엄격한 잣대를 떼고 나의 자신한테는 잣대를 좀 평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가는데 함부로 침을 거리에 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의 침을 뱉으면 욕하는데 자기 자신의 침 뱉으면 하지 아니하는 것. 뭐 아무 때나 침을 뱉는다. 그같이 공자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내 자기 자신을 잘못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스스로 그걸 고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는 참 잘못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응용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 드디어 이제 한거 시절인데요. 한거 시절인데 한거 동한거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인도에서는 한거만 하잖아요. 뭐 왜 한거를 하냐고 우리 이 한거가 뭐냐 아들이 물어보던데 인도에서는 덥잖아요. 그렇죠? 더우니까 요즘같이 장마철에 비가 오면 미생물이 많이 땅 위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탁발 행위로 해 가다 보면 밟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존중을 한다 해서 여름에는 뭐 나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모여서 공부만 해라. 그리고 7월 15일 백중 지나면 한거 해제를 하고 그런 하잖아요. 그렇죠? 동한거는 이제 겨울에 우리 인도는 동한거는 없습니다. 이제 동한거는 겨울에 하는 행동인데 과연 한과 동한거 시절에 뭐를 할 것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저는 하나 추천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이 기간만이라도 자기의 잘못하고 있는 점, 다른 말로 따지면 자기의 모순점을 한번 발견해 보면 어떻겠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허물을 능히 보고도 능견을 했잖아요. 능히 보고도 그 허물을 보기도 내 자송자 내 안으로 스스로 꾸짖는 사람 못 봤다고 얘기를 했으니 현대도 동일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을 한번 자기 자신의 모순을 한번 3개든 5개든 뭐 10개든 찾아내서 그럼 어떻게 나이가 우리가 어떤 모순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것은 왜 동일하게
동일한 잘못을 계속 하느냐 보면 과연 그것이 자기 잘못이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모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안거나 향거 시절 때 이제 과연 내가 나의 모순이 과연 뭔지 한 3개나 5개만 찾아내는 것만이라도 성공이다. 그럼 어떻게? 그다음 그 모순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 모순을 고치려고 노력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잘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순을 발견한 것만이라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안거나 한거 시절이나 아니면 하루 저녁이라도 오늘은 내 스스로 과연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사랑한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여기라 내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내 앞에 온 인연들에 대해서 과연 잘 했느냐, 소중히 잘 했느냐 아니냐 살펴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모순을 자기 자신을 참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발전되잖아요. 발전되면 내 자신한테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스님들이 동안거나 하는 것은 다 깨닫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럼 내 자신의 그런 모습점을 발견하면 내 자신도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면 내 삶이 평탄해진 거고, 그럼 내 자신한테 어려움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 예담이지만 제 주위는 그런 사람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 허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꾸짖지 않냐는 것, 자기가 잘못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남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참 못하는 것, 그런 대목이 좀 아쉬운데, 뭐 미안하다고 해서 한들 뭐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상담이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미안하다 참 말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집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용서라는 대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해서 갑이 을한테 나쁜 짓을 했다 했을 때 을이 과연 이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또 누구랑 대화하면서 왜 이 대표는 상대방의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용서를 하는 걸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상대방은 미안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미안하다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 원래 좀 금방 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는 신이 하는 거지 인간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이 을한테 잘못된 했을 때 갑이 용서를 한다고 했을 때 을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갑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을한테 뒤돌아보고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그랬다 하더라도 어른이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른 받아주고 줄 수 있나요? 못 받아주잖아요. 그럼 용서는 안 된 거죠, 그렇죠? 용서를 했다는 말은 갑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냐면 용서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대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여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 하면 본인은 안 좋잖아요. 그 아까 동전의 양면을 했다시피 어떤 것은 뭐 잘못된 거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내 뭐 돈을 훔쳐갔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은 잘못된 거라면 한번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해서 뭐든지 했다 했는데 그게 좋은 인연을 만나고 더 큰 일을 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안 했다면 도덕의 입장에서를 봐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게 됐다면 도덕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자연에서 신에 의해서 그러한 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이니 겸허히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겸허히 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자 송자입니다. 내 스스로 내자 송자다. 내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신을 꾸짖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다. 그래서 어떤 순간 또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 거기다가 자꾸 화를 내고 어떻게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봐야 버스가 안 서듯이 다가온 환경은 내 눈앞에 있는 그런 행동은 그 즉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내 스스로 공자께서는 뭐 자꾸 자책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책을 어떤 의미로 받냐면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대방에 있는 행동이든 내가 그런 행동을 누구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모순을 발견하라는 뜻은 다시는 그러한 똑같은 모순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거 잘못했다고 공자처럼 어떡하라는 마음 조이지 말라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냐면 공자도 그걸 원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공자장편 26째 문장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간은 공자장 27번째 마지막 되는데 아무튼 장마철에 아무 피해가 없길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